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문체부 장관 주관하에 열린 화상회의. 장관님, 저희 아직 보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장관의 은밀한 비밀은 세상에 알려지고 맙니다. 닥치고 그 자식은 얼른 관사 하나 빼라고 해요. 며칠째 이게 뭔 난리야. 결국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긴 채 공석이 되어버린 문체부 장관 자리. 리스트 미리 뽑아놨지? 하지만 여당에는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이었고 화저택 위장 전입 탈세, 논문 표절. 결국 야당 인물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좀 색다른 알고리즘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 친구가 커서 누가 된 건데? 이정은? 바로 사격계의 김연아라 불리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정은. 앙골라부터 자이툰까지 두루거 친 베테랑 사격교관. 보수 정당에서 탐낼 수밖에 없는 인재였죠. 정은은 인천 연미구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맡았지만 얼굴마담 취급하는 소속당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죠. 이건 지난 대선 때 우리 공약이지 않소? 게다가 정은은 평소 체육계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체육계 범죄 전담 수사처 최수처 설립이라는 정부 공약과 잘 맞아떨어진 것. 그래도 저 남편은 좀 우리 쪽 스피커네, 그죠? 여의도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기사도 났었죠. 심지어 정은의 남편은 야당 쪽 정치 칼럼니스트였으니 자기는 대인배, 그 다음은 소인국. 이제 1년 남은 정권에 내가 무임승차한다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어. 결국 남편의 설득에 넘어가 문체부 장관직을 수락한 정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정은입니다. 얼마 뒤 열린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정치를 프로레슬링에 비유하는 거 진부하지. 그렇게 각본이 있는 쇼라는 거. 네, 인천 연미군 차정원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정은과 같은 인천 연미구 소속의 차정원 의원이 참석합니다. 비록 국회에 들어오셔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시지는 못했지만 차 의원은 정은을 정치계로 이끈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소속이 갈리며 지역구 라이벌이 된 상황. 어떡하냐 우리 뉴보스 기팍 죽어서 오시겠네. 저 여자 띄엄띄엄 보는 건 형이랑 나 둘이면 충분합니다. 두 의원은 살벌한 기싸움을 벌이는데 저희가 추진하려는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그 순간 전해진 긴급한 소식. 어제 회식 자리에 참석하셨던 추민우 의원께서 방금 전 코로나19 양성 판정 받으셨습니다. 결국 코로나 이슈 덕에 정은은 차 의원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죠. 대신에 헌정사상 최단 시간 인사 청문회라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년 후 우용길 화백의 소망과 평화. 이 소라 부분이 그 내재된 소망을 의미하고 죄송하지만 이걸 꼭 장관이 직접 설명해야 하나요? 장관이 되어서도 여전히 얼굴마담으로 이용당하는 정은. 그래도 정은에게는 남은 임기 동안 최수처를 설치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가만 보면 나 혼자 이거 하려는 것 같아. 그래도 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하지만 정은은 문체부 장관으로서 신임을 얻지 못하고 윗선에서 최수처 막상 부담스러워한다는데 너 괜찮냐? 응? 이 아줌마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럼. 특히 최수처 출범 행사 책임자인 서보좌관은 정은을 개무시하는 상황. 내일 행사는 여기 계신 서도원 보좌관이 총 책임자시니까 행사에는 체육계 피해자의 증언도 함께할 예정이었는데 전 제 경험들을 좀 더 담백하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매일 맞았어요. 정말 매일 때리고 만지고 그 소녀는 부장님 잘 들리시죠? 저 비록 서보좌관은 피해자의 의견과 달리 자극적인 연출을 원했습니다. 최대한 피해자로는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얘 뭐 인별에 이렇게 웃는 사진을 쳐올려. 이래가지고 뭐 내일 기사나 제대로 나겠어? 한편 오늘도 얼굴마담 역할의 한창인 정은. 장관님 인간적인 모습을 담으라고 해서요. 네. 김수진 수행비서님 오늘 메뉴는 뭘까요? 그런데 이때 저 자문위원장 맡은 민기식 의원이 하필 이 시기에 터져버린 자문위원장의 자녀 학폭 논란. 어쩌면 다행입니다. 내일 자문위원단장 민 의원이라고 발표하고 나서 이거 터졌으면 우리까지 엮였을 텐데. 결국 자문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되고 마는데 이름만 딱 들어도 여성, 인권, 문화 이런 필이 탁 떠오르는 인물. 임기시기가 3선했으니까 선수도 최소한 그걸로 맞춰야 돼.
강선우, 김성환, 노웅래, 진성규, 차정원. 이때 연출에 미친 서보좌관에 뇌리를 스친 인물이 있었으니 차정원으로 합시다. 바로 정은의 라이벌인 차이원. 정말 차정원이 최선인 건가요? 답을 덮어오셨구나. 실은 그 두 분의 어색한 관계 때문에 최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차이원을 설득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었죠. 소 부장관 일을 다이나믹하게 하는 건 좋은데 말이 너무 세. 그나저나 대체 차정원을 어떻게 꼬시나? 이후 차이원이 주최하는 시낭송 행사에 참석한 정은. 감사합니다. 이정훈 장관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님께 상의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최수찬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굳게 믿었던 법무수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차정원 의원 대기실에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결국 정은은 직접 차이원을 설득하려 합니다. 법무수석이 그렇게 힌트를 주는데 저 아줌마는 아직도 눈치를 못 챈 걸까? 이런 정은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김비서. 의원님, 저 김수진입니다. 김비서는 다짜고짜 차이원을 찾아가는데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여전히 잘하네. 사실 김비서는 차이원의 수석비서 출신이었던 것. 너 지금 나한테 뭐 드림일 카드는 가지고 와서 민기식 땜빵 부탁하는 거니? 차시지만 살펴보면 나같이 근본 없는 애도 있다는 카드? 차수진. 게다가 차이원의 호적상 동생이기도 했죠. 섭외 됐습니다. 내일 오전 일정이 뭐였지? 송도에서 중소상인을 간담회입니다. 새 주인이 그렇게 좋디? 김수진? 다음 날 마침내 최수처 출범식 행사가 진행됩니다. 형, 차 의원 출발했어요? 1시간 전에 세종으로 출발하셨는데? 그런데 이때 뻔뻔하게 모습을 드러낸 자녀 학폭 논란의 주인공 민의원. 당근 줄 수 있습니까? 당근이요? 당근 있죠. 게다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으니 우리 일 잘하는 김비서. 기사 봤지? 미안해, 나 못 갈 것 같아. 바로 도끼를 품은 차이원이 행사에 불참해버린 것. 누나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진짜. 이 새끼가 어디 반말이야? 니네 엄마랑 나랑 몇 살 차이도 안 나거든? 만약 이대로 차이원이 오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민의원에게 자문위원장 자리를 내줘야 할 위기 상황이었죠. 이건 어떠신지? 한편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는 서 보좌관과 체육계 피해자. 이런 식으로 피해를 전시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한 건 아닌데요. 국제구호단체 광고에 나오는 애들 중에서 평소에 콜라 마시고 피자 먹고 닌텐도 하는 애들이 정말 없을까요? 서 보좌관은 피해자를 이용해 이슈몰이를 할 생각뿐이었고 저라고 뭐 인권 감수성이 없어서 그럽니까? 나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이런 거 말고요. 결국 피해자는 치를 떨며 행사장을 뛰쳐나오고 맙니다. 가시죠. 이후 본식이 시작되고 개혁 이전에 인권과 상식의 정착이 우선이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체육계 피해자인 민정을 단상에 세우려 하는 서 보좌관. 장관님, 저희가 장관님께 입은 은혜 10,000분의 1이라도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정은 정은이 직접 구해준 각별한 사이였는데요. 그런 만큼 정은은 민정이 내심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고 여의도고 다 족가라고 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센 게 여론입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도와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결국 정은이 내린 결론은 제가 바로 체육계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아니, 생존자입니다. 지금껏 숨겨왔던 과거의 경험을 밝히는 것이었죠. 걸리버라는 휴대폰 아세요? 걸면 걸리지 걸리버. 모르시나요? 그 휴대폰에 나왔던 97년도에 저는 굉장히 많은 방송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신고 전화를 하고 싶어서요.
더 이상 코치님한테 맞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였죠. 24시간 전화기가 자기 손에 들려 있는데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요. 오래 걸리거든요. 또 시작이구나. 결국 정은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토록 최수처 설립에 열중했던 겁니다. 그날 밤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이 저를 타이르더니 그냥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제 후배들이 도망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게 저희가 원하는 것이고 최수초가 존재할 이유입니다. 걸면 걸리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희망을 들겠습니다. 여론을 등에 업고 단숨에 정치권의 태풍의 눈이 되어버린 정은. 장관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너 아웃. 예? 정은은 권력을 주자마자 자신을 우습게 봤던 서보좌관을 잘라버리는데 당신 나랑 일하는 거 안 맞아. 둘 중에 한 명은 그만둬야겠는데 아직 대통령이 나 안 잘랐거든. 윗선하고는 얘기가 되신 건지. 무슨 문제 있어? 당분간 보좌관 업무는 김 비서가 대응하는 걸로. 이때부터 정은의 진짜 정치 행보가 펼쳐지게 되죠. 이게 무슨... 이때 정은의 폰에 날아온 익명의 문자. 장관 남편으로 사는 기분? 개족같지. 바로 정은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폭로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차정원을 버리고 이정은에 베팅한 순간부터 여태 이걸 기다렸던 거야. 장관의 멘탈을 지키는 것도 내 업무, 망할 리스크들을 다 막고 말 거야. 그런데 김 비서는 정은의 멘탈을 위해 남편의 바람 사실을 당분간 숨기려 합니다. 문체부! 파이팅! 이때 남편의 전화가 걸려오고 예, 대신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은의 남편에게 단순한 바람 그 이상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김 비서입니다. 휴대폰 위치 하나 따주세요. 깔끔하게 스위스식으로. 휴대폰 위치 확보되면 이게 무슨 난리인지 알게 될 거야. 걔 박살났네? 한편 정은의 집을 기웃거리는 수상한 남자. 남자의 정체는 바로 민정의 전 코치였는데요. 정은이 민정을 도와주며 구속된 일로 인해 정은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죠. 같은 시각 TV 토론회에 참석한 차 의원. 제가 잠은 다 해놓은 방송에 하루 전날 무임승차하시고는 정작 저를 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정은의 고백에 감동받은 패널은 차 의원에게 적대감을 내비칩니다. 문화체육계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픈 개인사까지 고백하셨더라고요. 어제 저희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왔더라고요.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 전화더라고요. 차 의원님당 비대위원 팽길탄 목사가 가해자라나? 근데 피해자가 그쪽 당 당직자예요. 교수님, 녹취록도 있어요. 이대로 가면 방송에서 문제 삼을 게 뻔한 상황. 안은경 폴더 좀 털어봐. 지금 당장. 차 의원은 고이 간직했던 데스노트를 꺼내드는데 교수님, 네? 미시건 대학은 수료만 해도 박사학위가 나오나 봐요? 박사학위를 줄 수 없다는 내용. From Michigan University, blah blah blah. 결국 패널은 남편이 학적을 위조한 사실을 들키게 되고 저는 진즉에 남편 분리수거했더니 이런 악재 터질 일이 이젠 없네요. 본방송에서 차 의원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보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치적을 쌓으려는 현 정권의 조급함이 보이지 않나. 이렇듯 남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방식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차 의원. 그 자문위원장직을 제게 제안하시더라고요. 늘 그래왔던 나에게 자문을 구하시라. 백의종군하겠다. 장관님께도 어떤 아픔이 있으실 거다. 100% 거짓말은 아니라는 게 더 화가 나네. 그리고 그 모습에 질려버린 김 비서는 차 의원의 라이벌인 정은을 찾아온 것이었죠.
한 만큼 돌아옵니다, 기어이. 교수님, 리스펙. 저 드라마는 누가 배역을 알지 진짜. 아유. 한편 김비서는 정은 남편의 위치 추적 결과를 전해 듣는데 오늘 낮 12시 20분 신촌 파타임 호텔 근처가 마지막. 역시 불륜인가? 어쩌면 누군가 김성남의 입을 틀어 막았고 더 늦기 전에 이 소식을 알려야 할지 고민하는 김비서입니다. 나 지금 커 음낭 나 지금 매우 커 음낭. 이게 무슨 그날 저녁 청와대로 초청된 정은 끝나고 저희 집 가서 같이 식사해요. 경호원님 청국장 좋아하세요? 하지만 김비서는 일부러 경호원에게 맛집 정보를 흘리고 장관님 사시는 근처에 제가 참 좋아하는 집이 있어요. 계란 후라이 무한에다가. 계란 후라이 무한 확실합니까? 무한 확실합니다. 결국 김비서의 꼬임에 넘어가고만 경호원입니다. 제가요? 판문점에? 같은 시각 정은은 대통령에게 극비 임무를 전달받는데요. 선민후관으로 가기엔 문체부가 딱이잖아요. 바로 사격 국대 출신인 정은에게 남북올림픽 공동개최회담을 맡기기로 한 것. 이거 그냥 임기말 이벤트가 아닙니다. 방금 2시간 동안 특강해 주셔서 잘 외우고 있습니다. 내일 회담 참석명단 픽스에서 17시까지 북측에 회신. 비공개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경우에만 외부로 공개할 거니까 보안 철저. 게다가 이번 회담은 정부와 민간 기업의 초대형 합작 프로젝트가 얽힌 일이기도 했죠. 축하드려야 되는 거겠죠? 앵커가 대북 경협 의지는 있는데 그걸 e스포츠 프레임으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네요. 이후 집으로 돌아온 정은 저녁도 먹고 가요. 오늘 하루 고되셨을 텐데 들어가서 푹 쉬십시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니. 거기 주소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김비서 이 새끼가 계획대로 경호원을 쫓아낸 김비서는 정은과 둘만 남게 되고 액자는 또 왜 깨져 있는 거지? 그냥 앉아 있어요. 실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남편의 소식을 여태껏 숨겨왔다 밝히는 김비서. 이게 정말 우리 성남 씨 같아 보여요? 비슷한 거 의원 시절에도 몇 번 받았었어요. 내 얼굴에 합성해서 알고 있었어요? 내 멘탈을 그 정도로 봤구나. 그런데 마냥 감정적으로 보였던 정은은 이 사찰을 도와준 형사가 만약에 딴 마음을 먹으면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날 위해서라는 말도 하지 말아요. 결국 수진 씨가 리스크를 더 키운 거니까. 의외로 정치인 타이틀에 걸맞은 냉정한 판단력을 보여주죠. 행사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지? 이후 혼자 남아 남편의 문자를 확인하는 정은. 성남 씨 지금 어디 있는... 이때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하는데 사실 정은의 남편은 불륜 사진을 찍은 범인에게 납치되었던 거. 미이상 남편분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훼손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24시간 안에 장관직을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정은이 자식처럼 키우던 개도 함께 사라진 상태였죠. 장관님, 침착하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모르겠어. 어떤 상황인지. 한편 누나 차이원을 찾아간 김비서. 그래서 내가 이정은을 증오한다고? 아니면 들려주세요. 배울게요. 내가 빡치는 건 맞네, 싫어하네. 육식동물이 비건인 척하는 거. 같은 지역 출신인 차이원은 정은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짠이나 하자, 차수진. 김수진이에요. 이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공기. 너 오늘 좀 예쁘다. 아무리 우리가 피가 안 섞인 남매라지만 사실 두 사람은 부모님의 재혼으로 가족이 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긴 하지만 아무튼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거죠. 저 가봐야겠어요. 너 지금 이 시간 자존심도 없니? 이렇게 김비서는 정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장관님께서 기억하시는 협박 메시지는 일단 이렇고요. 지금은 삭제돼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에 참여합니다. 보좌관이 많이 젊으시네요. 힘드실 테니
저희와 함께 대응할 일인을 저분으로 하겠습니다. 장인규라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의원 시절에 나서서 해결했던 사건인데 김 비서가 꼽은 유력 용의자는 최근 출소한 민정의 육상 코치. 저희가 담당 보호관찰소에 연락해보죠. 그거 뭐였습니까? 하지만 경찰은 정은의 자작극을 의심하는데 남편분이 고문당하는 영상을 보셨다면서 와이프로서 보낸 첫 메시지가 강아지는 잘 있냐였다는 거네요? 현재 상황에선 납치가 아니라 실종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결국 경찰은 가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극적인 수사를 이어가죠. 기다려야죠. 저희가 먼저 연락할 방법도 없고. 사람 목숨이 달려있을 수도 있는 납치 사건인데 가짜 제보에 괜한 뉴스까지 떠돌면 피해를 보는 건 저희가 아니라 장관님이시니까요. 저 장관님 팬입니다. 다음 날 경찰이 들린 것에 의문을 품는 경호원. 청국장은 맛있게 드셨어요? 폐업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운전하죠. 예? 우리끼리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경호원을 따돌린 채 대화를 이어갑니다. 형사들이 내 말을 온전히 믿지 않는 눈치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장관님 인터뷰 준비되셨나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 일로 까먹고 있었던 전화 인터뷰가 시작되고 어제 차정원 의원 방송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운전 중이던 정은은 급한 대로 김 비서가 쓴 답변을 따라 읽는데 대권 주자 선호도 발표에서 처음으로 우리 이정은 장관께서 유의미한 지지를 얻으셨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보통 이 정도를 유의미하다고 하나? 물론 1% 미만이긴 하지만 되려 잠룡의 대열에 오르셨거든요. 비록 0.3%에 불과하지만 계속해서 대선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 이건 뭐 그래프야 볼펜 똥이야? 당장 대빵 될 거 아니면 정은 씨 차라리 우리 둘이 좀 썸 좀 타면서 사이즈를 키워봐. 이를 본 차 의원은 정은과의 라이벌 구도를 이용해 지지율을 높일 계획을 세웁니다. 차차기까지 같이 한번 커봐. 이정은 체급 키우는 동안 뭐 하나만 쥐고 있자고. 배우자.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성남 SNS 다 캡처해도 아이폰 출시된 날부터 쭉. 한편 막바지에 이른 정은의 인터뷰. 우리 이 장관님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작아서 안 보여. 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네, 시간 관계상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빠진 정은의 소감은 마치 대권 출마 선언처럼 들렸으니 대선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감생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를 못 읽었는데 이런 진짜 그걸 빼먹으시면 아니 딱 거길 손가락을 가렸잖아. 대권 출사표처럼 들리는데. 벌써 트위터 떴네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장관님? 이후 정은의 대권 출마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마는데 대권에 대한 소견을 밝히며 다시 또 화제가 된 이정은 장관. 예상과 달리 정치판에서 정은의 몸값이 더욱 오르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죠. 오늘 장관님 발언을 수습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네요. 레알미터에 연락했어요. 다음부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제 이름 빼달라고. 넵, 안 됩니다. 그걸로 기사 100개는 낼 겁니다. 하지만 정은의 머릿속은 온통 납치된 남편 생각뿐이었고 오늘 남편분 이슈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모든 인터뷰는 대변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는 단순한 방송사고였습니다. 문체부와 장관님을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어제 서도원 보좌관 징계만으로 끝난 게 아니던데요. 그런데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덩달아 정은을 견제하려는 세력까지 생겨나는 판국. 그 장관님 남편분 김성남 씨 말인데요. 문체부 대변인 소관이 아니다 하면서 대강 질문을 미끄러뜨리긴 했는데 워낙 모두까기 모드로 유명하잖아요, 김성남. 그 결과 정치평론가인 남편에게까지 이목이 쏠리게 되죠. 성남 씨 어디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거야? 장관님 장관 대신으론 남편분도 꽤 자제를 했던 것 같은데. 당분간은 사실 죽은 듯 계시면 제일 고맙죠. 제가 SNS에 뭐 좀 쓰지 말란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은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살아는 계시는지? 결국 남편을 찾기 위해 정은이 내린 결론은
제 남편 김성남 평론가가 지난 화요일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전 국민에게 남편의 납치 소식을 알리는 것. 법무부도 외교부도 아닌 우리 문체부가 왜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런 미친 소동의 중심이 되는 걸까? 정치가 도대체 뭐길래? 오늘 보신 리뷰는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5화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임기 1년을 남기고 일어난 사고로 인해 얼떨결에 얼굴마담으로 뽑힌 장관이 남편의 납치 사건을 겪으며 강력한 대선 후보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그린 블랙 코미디입니다. 과연 정은의 남편을 납치한 범인이 누구인지, 아니 납치가 맞기는 한 것인지, 그리고 정은의 대선 출마는 현실로 이루어질 것인지 회차를 거듭해갈수록 다양해지는 떡밥과 빠른 전개로 다음 화가 궁금해지는 작품이었는데요. 정치 풍자와 블랙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 가벼운 스릴러물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하는 곰탱이 황곰이었습니다.